103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달 폐역됐습니다. 경주 역사와 폐철도 14만여 제곱미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마스터 플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해고된 금속노조 간부 3명이 3년여 만에 복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운영되어 온 경주역이 103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달 폐역됐습니다. 이 경주역을 중심으로 14만 제곱미터의 유휴부지가 경주 중심지에 새롭게 생겨나는데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18년부터 운영되어 온 경주역이 동해남부선의 새철도 개통으로 지난달 폐역됐습니다. 경주역이 문을 닫으면서 경주 역사와 폐철도 14만 8천 제곱미터의 새로운 유휴부지가 생겨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공공행정청사 그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오면 좋겠고 거기에 곁들여서 문화센터 그다음에 녹지공원 그거를 같이 해서 경주시는 2016년부터 철도 역사 활용 방안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고 관련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경주의 미래 100년 대계를 준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4만 5천 평의 부지를 녹지, 관청, 문화상업시설이 어우러지는 그런 도심 뉴타운으로 개발을 하고 하지만 아직 종합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문화재 발굴 조사와 부지 매입, 민자 유치까지 쉽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 또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또 민자를 유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적어도 5, 6년 정도의 시간은 걸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경주역 폐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온 일인데 경주시가 아직 명확한 마스터 플랜조차 확정짓지 못했다며 늑장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20년 전부터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좀 안이한 대처를 하는 것 같고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만 써먹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당장 폐역이 됐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중장기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경주 역사를 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역 광장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의 한 전통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이 전통시장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시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시장 상인과 접촉자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오늘 이 시장 관련 확진자 7명과 유치원생 1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이 확진됐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14명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가족인 초등학생 1명이 확진돼 관련 학교 학생 110명을 전수 검사했고 중학교 교사 1명이 확진돼 학생 60명을 전수 검사했습니다. 또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1명이 발생했고 외국인도 3명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전파력이 워낙 강해 병상 부족은 물론 의료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확진자 대부분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 방역 당국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된 확진자는 지금까지 147명입니다. 표본 검사로 나온 수치여서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2배가 넘는 4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집단 감염뿐 아니라 주점,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 해외 입국 등 감염 경로도 지역 사회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성주와 경산, 칠곡, 포항, 영양에서 오미크론 감염 6명이 더 나오는 등 누적 47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이 점차 현실이 되면서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200개인 위중증 병상을 이달 안에 47개 더 확보합니다.
중등증 전담 병상은 180여 개 추가해 83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시 의사회는 환자 급증에 대비해 재택치료 지원단을 구성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상급 병원으로는 재택치료 2,0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데 환자 수에 따라 1, 2, 3단계로 나눠 의원급까지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환자 수가 늘 걸 대비하고 재택 치료 환자들이 분명히 늘 거니까 그 방안을 현재 시스템으로는 좀 다 유지하기는 힘들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입을 앞둔 먹는 치료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고 치료제를 공급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빨리 신속 검사를 하고 5일 안에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정상 발현하고 빨리 검사를 하고 빨리 약을 투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을 저희들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째 거리두기 강화로 다소 주춤해진 확산세가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로 다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스코에서 해고된 노동조합 간부 3명이 3년여 만에 복직합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해고한 전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장 등 3명에게 오늘부터 복직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포스코가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스코는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4시 10분쯤 경주시 현곡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서 자고 있던 60대 남성이 부상을 입고 소방서 추산 9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서 갑자기 불이 타는 소리가 들렸다는 집주인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2시 19분쯤에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8분쯤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동쪽 8km 해상에서 3톤급 낚시 어선에 타고 있던 6명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들은 10분 만에 인근 배에 의해 모두 구조돼 병원에서 저체온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낚시 어선이 다른 어선과 예인선 사이 예인줄에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남면 풍력 태양광 발전소 반대 대책위와 경주 환경운동연합, 경북노동인권센터 등 7개 시민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남면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소는 5만 2천여 평 규모로 인근 주민들은 난개발이 이뤄질 경우 홍수나 산사태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이미 불허 결정이 난 부지에 사업주가 또다시 허가를 신청했다며 경주시는 불가 처분을, 경북도는 반려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새 언론 간담회를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하경 시장은 그동안 일궈온 시정 성과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발전이 필요하고 시민들도 이에 동의해 줄 것이라며 재선 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왔고 열심히 일하면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간포읍 나정해변 오토 캠핑장이 오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경주시는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나정 고운모래 해변 주차장에 카라반 캠핑 사이트 39개 등 모두 48개의 캠핑 공간과 화장실 그리고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정 해변 주차장은 온라인상에서 차박 성지로 유명세를 얻었는데 경주시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섭니다. 오늘 추위가 주춤했지만 내일 아침은 영하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찬 기온은 어제보다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2.3도, 한낮에는 9.5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주춤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는 춥겠지만 여전히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북쪽에서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일주일 넘도록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불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영덕, 울진 9도, 경주 10도 선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전까지는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은 날씨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0도, 독도 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차차 잔잔해지겠지만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부터 경북의 소상공인 19만 명에게도 2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2차 지원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1차 지급에서 제외된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인도 최대 4개 사업체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 업종인 숙박, 여행, 미용업도 지원합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가, 내일은 홀수인 업체가 대상이고 8일부터는 짝홀수 구분 없이 10일부터는 1인 경영 다수업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고 6시 이전 신청자는 신청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북의 농식품 수출이 6억 3,800만 불, 7,600억 원을 달성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 수출 증가폭은 딸기가 179%로 가장 많이 늘었고 배가 22%, 샤인머스켓 등 포도가 20% 증가해 농산물이 수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93%, 홍콩 59%, 인도네시아도 50% 증가했습니다.